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여성들이 운전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었고 감탄에 맞이 않았던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느꼈던 점과 그리고 아직도 저희 가족들이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잘 믿을 수가 없어. 너 왜 이렇게 한국 가서 거짓말만 늘었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북한에서도 안 하던 거짓말 왜 한국 가서 거짓말을 하냐고.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대한민국 운전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은 운전이 필수야. 뭔 소리를 해.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잘 믿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북한은 운전사라는 직업이 정말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거든요. 운전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일단 운전 전문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 운전 학교를 2년짜리 나와야 되는데 이 2년짜리 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북한은 정말 일반 대학보다도 가기 힘든 게 전문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문 학교라고 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제일 선호도가 높았던 게 운전 학교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선호가 높았던 게 바로 경제 전문 학교인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미싱이라고 해서 재봉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식료 요리과라고 해서 요리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던 게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더 선호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2년짜리 학교를 나와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전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직장에 배치되게 되면 저수로 3년 4년 있다가 그것도 잘 보여야 직장 책임자한테 잘 보여야 내 자동차를 가질 수가 있는 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1년도 안 된 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내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잘 믿어 안 줬던 것이죠. 특히 저희 형제는 딸만 6인데 그 중에 운전병이 2명이나 있어요. 저희 형부, 둘째 형부, 셋째 형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운전병 학교를 나와가지고 운전병을 하다가 사회에 나왔던 저희 둘째 형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예전에 북한은 또 그런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운전사면 자식이 운전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형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김일성이랑 같이 항일빨치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출신인데 어머님이랑 저희 형부가 6살 때 북한으로 나왔거든요. 6살 때 돼가지고 예전에 김일성이가 항일빨치산 운동을 하던 그 자녀들 다 북한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제 돌봐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 형부는 6살에 나왔는데 그 당시 저희 사돈이지요. 사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나오자마자 공산대학을 나와가지고 바로 평양시 구역당 비서가 됐었고요. 중국에서부터 운전사 일을 하던 그러니까 사돈 아버지죠. 사돈 어르신은 어머니의 운전기사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저희 형부가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군대에서 6개월짜리 운전학교를 갔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군대에서도 운전학교가 있는데 사회는 2년짜리 전문학교가 있다고 하게 되면 군대는 6개월짜리 전문 양성소가 있거든요. 군대 입대하게 되면 신병 교육 마치고 각 사여단에 배치돼가지고 사여단에서 운수분대라든가 운수중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양성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짜리 단기반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 부대에 와가지고 를 넘겨봤는데 셋째 형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상업관리소에서 운전사로 계셔가지고 군대 또 아버지 때문에 운전병으로 뽑혀가지고 군대에서도 운전수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역시 양정사업소라는 데서 양정사업소 하면 또 북한 또 먹을 만한 데거든요. 양정사업소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부랑 엄청나게 많이 통했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운전면허 따고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닌다. 차를 사가지고 그랬더니 셋째 형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글쎄 차 사는 것까지 내 인정한다. 왜? 대한민국은 돈만 열심히 일하면 돈 번다더라. 예, 거기까진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 형부가. 그래서 돈을 버니까 차는 살 수 있겠지. 근데 그 운전 네 어떻게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운전면허는 그래서 몇 달 만에 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흘 만에 땄지 했더니 저희 형부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 야 이렇게 거짓말만 늘었냐고.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요. 저 진짜 열흘 만에 운전면허 땄어요. 저는 진짜 제가 열흘 만에 운전면허 따고도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마누라 머리 진짜 좋다고. 지금도 자기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마누라 열흘 만에 운전면허 딴 사람이야 대한민국에 와서 이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사실 탈북자들이 하나원 정착교육과정에 필기라고 해서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하나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게 제가 국정을 나와서 바로 하나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치료를 하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단체에 가서 치료를 받느라고 하나원 정착교육과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생활 어려웠던 것도 바로 이 부분 중에 한 가지 걸려 있는 거예요. 석 달짜리 단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정말 힘들게 사회를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말 열흘 동안 운전면허를 저도 딸 줄 몰랐는 게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동기들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막 자동차 면허를 주행을 딱 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이거 땄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그 다음에 재구 있다가 운전면허 등록을 했는데 진짜 저는 그날 등록했는데 이제 3일 있다가 시험인데 아마 이날은 안 되겠죠? 이렇게 책을 주시면서 그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9회가 시험인데 이번에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주도 시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준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가 생겼어요. 한번 해보지만 믿지야 번전인데 그래서 시험 치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저기 내일 모레 시험에다 넣어주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가서 이거 책을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학습해가지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틀 동안 딱 했는데 무려 98점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 그때 같이 차를 타가지고 강릉에 운전저 학원이 있는데 그 시험장이 있는데 그 운전 거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와, 저분은 이틀 만에 이거 어떻게 98점 나오는지, 이거 요즘은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98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진짜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제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주행을 땄거든요.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요. 한 달 만에 저희 언니들이 운전면허를 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들이 나오자마자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근데 취직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1시간에서 무려 2시간이 걸리는데 공장버스로 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 같이 내리는 데서 집에까지 걸어오는 이동거리가 멀었대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같은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배치받은 언니 두 분이 야 이럴 바에는 우리 차 사자. 운전 면허도 땄는데 차 사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중고차 800만 원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지금 차 샀거든? 며칠 전에 차를 뽑았는데 강원도 속초 놀러 갈 거야. 그래서 왜 굳이 속초야?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강원도길이 그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가 안 뚫렸기 때문에 차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강원도길이 처음에 초보들이 운전하기는 딱 좋은 데라고 하더라. 그래서 너도 볼 겸 님도 볼 겸 뽕도 딸 겸 우리 차를 가지고 한번 너희 집 갈게 해가지고 그럼 와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언니들이 저희 집에 10시가 다 돼가지고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오자마자 언니들이 야 우리 진짜 차 잘못 샀다고. 오자마자 지금 밥을 먹는데 저희 신랑이랑 밥을 먹는데 야 우리 어찌니 차 잘못 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차 어디서 샀는데요 했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인천 어디를 알아가지고 인천 어디 자동차 중고장에 가서 샀다는 거예요. 800만 원 주고. 800만 원 주면 괜찮은 거겠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들이 글쎄 외관은 깨끗하대요. 근데 그때가 겨울인데요. 2월 달이거든요. 겉으로보면 멀쩡합니다. 근데 잭슨가에 딱 출발해서 15분 되니까 앞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왜요? 라이터 나갔어요? 그랬더니 라이터 뭡니까? 그래서 그 불 있잖아, 조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것도 안 나갔습니다. 앞에 뽀얗게 김이 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찌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옆에서 언니 보고 계속 닦으라고 했죠. 근데 오다 보니까 계속 김이 서려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김이 서리더래요.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가 신랑 보고 그래서요. 아빠 내 이래서 차를 못 산다니까.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차 고장 나게 되면 어떻게 해? 저희 신랑이 허허허 웃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밥 먹고 내려갑시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안개 이거 김서림 이거를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쪽 언니가 계속 닦으면서 왔대요. 저희 형부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 그래서 네가 차를 진짜 그냥 몰고 다닌다고. 그래서 몰고 다녀. 그냥 뭐 속초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도 그냥 몇 시간, 4시간이면 뚝딱 갔다 와. 왕복으로 한 8시간 걸릴걸 아마 그랬더니 저희 형부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럼 대체 몇 킬로 넣고 얼마 넣고 달리니? 이래서 제가 보통 110에서 120이지. 근데 어떨 때는 바쁘면 그냥 130, 40도 나가 막 150도 밟고 다녀. 그랬더니 저희 형부가 야, 그거는 야, 자동차가 아니고 예, 공항이지. 예, 비행장이지. 그게 무슨 도로야 이러는 거예요. 믿질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운전하다 보게 되면 제가 바쁠 때 막 120, 30씩 가는데도 뒤에서 빵빵 거릴 때가 있어요. 아, 난 간다고 한 대 빵빵 거리거든요. 그거 옆으로 추월해서 막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땐 그러죠. 혹시 그리 바쁘면 어제 나올 거지. 저도 빨리 가는데 뒤에서 빵빵 대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도로에 들어섰다 하게 되면 그냥 날쌔게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형부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차 고장나면 어쩌냐고. 차 고장나면 전화 한 통이면 와서 차 꾸러 가. 누가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왜 북한은 서비스 센터가 없거든요. 북한은 무력부 하기는 무력부 자동차 수리소가 있고요. 중앙당 하면 중앙당 자동차 수리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안전부 하게 되면 안전부 자동차 수리소가 있고요. 특히 무력부 이런 데 같은 자동차 수리소 같은 데 차가 수리 들어가잖아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운전사들이 특히 자동차가 고장 나게 되면 내가 혼자 수리하는 거죠. 대충 수리해가지고 원만하지 않지만 대충 수리해가지고 굴러가면 또 탑니다. 가다가 또 고장나면 또 고쳐가지고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북한의 자동차가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고요. 인차 고장 나는 것도 바로 길이 안 좋고 또 제대로 고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형부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니 그렇게 장거리 다닌다고 하는데 차 고장 나게 되면 어떻게 개고생을 하냐고. 내가 왜 개고생합니까? 대한민국 차 고장 나게 되면 뭐 부르게 되면 또 나는 그 차에 앉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가끔 출장을 다니다가 정말 뒤에서 빠지는 일이 많거든요. 무려 제가 뒤에서 바뀐 적만 5번, 6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 고속도로에 강천 쪽으로 빠져나간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100짜리 저게 고속 쪽에 찍히는 CCTV가 있는데 쭉 터널 빠져나가지고 앞에서 뭐 600m 앞에 100m 뭐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 막 고속도로 오다가 쫙 밟으며 오는데 뒤에 자동차가 CCTV를 봤더니 150으로 저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00m를 날아갔거든요. 그 CCTV 그 한 100m 앞에서 박혔는데 그 강천 빠져나가는 그쪽까지 차가 날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부한테 한 6, 700m 날아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형부가 너 그런데 살았냐고. 차는 어떻게 됐니? 그래서 차 멀쩡하지 뒤에 그냥 박히게 뒤에 그냥 내려앉기만 했더라고. 차 수리소 갔다가 뭐 일주일이니까 다시 나오던데 뭐 그랬더니 저희 형부가 깜짝 놀랍니다. 야, 대한민국 자동차 진짜 잘 만든다 야.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냐고. 북한 차 같았으면 작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도 그럼 너 그럼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차는 차례로 가고 거기서 그다음 렌트해서 다른 차를 그런 건 또 뭐냐고 물어봅니다. 렌트라는 건 뭐냐고. 그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차를 뽑게 되면 일단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보험에 가입돼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뭐 경험해봐서야 믿죠. 잘 안 믿더라고요. 아직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운전사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은 게, 저희 형부는 그래서 늘 이게 손끝이 있잖아요. 매디마다 새카만 기름칠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하루 운행하게 되면 한 줄에서 열흘은 보통 차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운전 있다 하는 날에는 아침 새벽 7시에 뭐 어디로 가야 된다 하게 되면 보통 3시, 4시에 나가요. 왜 그때 나가냐 했더니,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 겨울에도 쓸 수 있는 부동액이 얼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부동액이 없어요. 겨울용, 여름용 딴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반 되게 되면 이게 다 얼어요. 특히 북한은 춥잖아요. 저희 형부는 새벽 4시에 나가서 3시간 동안 북한 그런 게 있어요. 운수 직장 가게 되면 큰 이렇게 가마가 있거든요. 가마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숯을 거기다 놔가지고 이렇게 차 밑에다 그냥 밀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을 넣혀가지고 부동강 넣혀가지고 그래야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 저희 형부가 그래요. 너 새벽 그러면 3시, 4시.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제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주잖아요. 줄 때마다 꼭 물어보는 거였어요. 쌀 가격이 얼마냐, 부식물 가격이 얼마나. 자, 그러면 이거 얼마만큼 쓰겠네? 그러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언니들한테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꼭 유세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언니 나 진짜 이거 있잖아. 새벽 3시, 4시 정말 애 재워놓고 새벽 4시, 3시, 4시 정말 눈 죄뜯으면서 나가서 보러 나가서 언니들한테 보내는 돈이야 이러거든요. 그럼 저희 형부가 옆에서 듣다가 야 새벽 4시 3시 4시 그 시동이 걸리나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걸리지. 손가락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데 그랬더니 저희 형부가 야 드라마에서 그런 차는 봤는데 니 차도 그런 차야. 그래서 그랬더니 니 돈 벌긴 버는 매다 그런 차 사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있잖아요. 니 돈 좀 벌긴 버는 매다 그런 좋은 차 사는 거 보니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형부 보고 그랬어요. 형부, 대한민국은 다 이런 차다. 요즘 나오는 차는. 그냥 다 시스템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저거 걸어. 집에서 심지어는 요즘 차들은 좋아가지고 미리 나오기 전에 집에서 시동 걸어놓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타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형부는 안 믿어요. 왜냐면 자기는 맨날 새벽 4시, 3시에 나가서 불을 떼가지고 엔진 대표가지고 차를 달리다 보니까 제 말을 아무리 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북한의 자동차 정말 정비소도 없고 뭐 정비소가 없는데 뭐 자동차 이게 세차장은 더구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가 없다 보니까 북한의 자동차들이 자그마한 고장에도 그걸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 나도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딱 진단하는 이런 거 꽂아놓게 되면 바로 어디가 고장 났다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 고치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가 안 되면 일단 운전사들이 그 저수하고 같이 그거 다 재뜯어요. 다 재뜯어가지고 하나하나 조립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막 일주일 열흘 뭐 하고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게 북한의 자동차거든요. 이런 북한의 자동차 현실. 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 전문가도 아닌데 북한의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북한의 자동차. 만약에 저희 가족들이 바로 이 유튜브라는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발전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정말 이 처제가 대한민국의 이름에도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걸 좀 믿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